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질문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핵심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안에 핵심 내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힌트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읽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 즉 주인공인 대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원생생물, 그 중에서도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과 관련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뒤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다른 대상들도 나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글의 주인공은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입니다.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원생생물보다 어떤 점에서 생존에 더 유리했을까? 빛을 방출하는 일부 원생생물들은 생존에 더 유리했어요. 이거는 일단은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생존에 더 유리했는지 우리는 이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이 왜 어떤 점에서 빛을 방출하지 않은 원생생물에 비해서 생존에 더 유리했는지 그 지점을 찾는 듯한 느낌으로 독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줍니다. 어떤 점에서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이 더 생존에 유리한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한다라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이 추론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과의 조합을 답이 되는 선택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광류가 등장을 하네요. 새로운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발광하는 원생생물인 와편모충을 먹는다 라는 어떠한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가 되죠. 이제 와편모충을 요광류가 먹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편모충이 만든 빛은 요광류를 잡아먹는 어류를 유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상이 나옵니다. 와편모충이 나오고요. 그리고 와편모충을 먹는 요광류가 있고 요광류를 잡아먹는 어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편모충이 빛을 방출하다 보니까 요광류를 잡아먹는 어류가 유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세 대상이 나왔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잡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쓰지 않고 이 셋 간의 관계를 장악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첫 단락이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정보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글자 첫 번째 글자 정도는 따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쓰면서 정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모든 지점에서 다 쓰면서 정리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항상 우리가 피셋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정보인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던져줬을 땐 이건 중요한 정보이다, 상위 정보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어느 정도는 이들 간의 관계를 장악하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편모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광류가 있고 요광류를 잡아먹는 어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광류가 발광하지 않는 와편모충만을 잡아먹는 요광류보다 그들의 포식자인 육식을 하는 어류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광류가 등장합니다. 이미 요광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소화했으면 이 문장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앞에 부분에 요광류가 와편모충을 잡아먹는다라는 그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않은 채로 이 문장을 오게 되면 읽어도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고 글자만 동동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이 문장을 거듭 읽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광류를 먹는, 육식을 하는 어류가
결과적으로 와편 모충이 만든 빛을 통해서 유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광하는 와편 모충을 잡아먹는 요광류가 빛이 있으니까 더 잡아먹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색간의 관계를 장악해 주시되 일단 이 글 전체의 중심적인 소재 자체가 빛을 방출하는 원생 생물, 즉 와편 모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장악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해주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약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의 어떤 설계, 실험의 실행은 우리가 약하게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광하는 와편 모충이 있고 그 다음에 발광하지 않는 와편 모충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 요광류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요광류를 먹는 가시고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와편모충, 요광류, 가시고기 이렇게 세 대상을 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연구자들은 수조 속에 살아남은 요광류의 수를 세었다. 그러니까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먹은 요광류가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죠.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 즉 와편모충은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생존에 더 유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광류는 빛을 방출하는 원생생물을 먹었기 때문에 더 생존에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광류와 그 다음에 와편모충 간의 비교 포인트, 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빛과 관련한 생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장악해 주시는 게 이 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과 같았다라고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잘한 것도 두 번째 단락은 좀 가볍게 독해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힘주어서 잘 읽어주셨네요. 자, 그래서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보다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요광류를 더 적게 먹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있는 쪽에서 가시고기가 요광류를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적게가 아니라 많이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원생생물이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들에게 포식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을 잡아먹는 동물이 뭐죠? 그쵸? 여기는 요광류죠. 그래서 원생생물은 빛을 내면서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에게 포식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은 생존에 더 유리한 쪽으로 잡아먹히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해당되는 문장이었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었는지, 만약에 추론으로 묻게 되면 이 질문과 답의 조합이 답이 되는 선택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요광류 입장에서는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계속 잡는 것보다 오히려 도망치는 편이 더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계속 잡게 되면 자기가 더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도망치는 편이 더 이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주인공인 원생생물 입장에서는 요광류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와편모충에서 생물 발광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밑줄을 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단락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 간의 관계를 장악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중요한 정보들이 다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지금 이들 간의 관계는 피셋이 선호하는 그러한 정보이고 상위 정보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그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독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가라는 주격조사 혹은 에서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주어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선 가가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강류는 요강류인데 요강류만 읽어주시면 안 되고, 주어는 정확하게 의미를 다 처리해 줄수록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강류가 더 힘센 키워드인 건 맞지만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까지 가져가 주셔야지 더 분명한 의미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요강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강류가,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그들의 포식자인 육식을 하는 어류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필수 구성 성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 부분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죠. 빛을 내는 와편모충이 요강류를 더 적게 먹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강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편이 더 이익이다. 아주 잘 해주셨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 내는 빛은, 그래서 여기도 원생생물 이렇게만 동그라미 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원생생물이 내는 빛은 신호가 되는데 어떤 신호가 되냐면 원생생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근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포식자인 육식 동물들에게 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필수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부사어이기 때문에 A는 B에게 이러한 신호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도 사실은 필수 구성성, 필수 부사어로 볼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답을 도출한 사고 과정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친구가 그림을 너무 귀엽게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편모충, 요강류, 가시고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처음에 이거 올려주셨을 때 귀여워 이거를 정말 육성으로 내뱉었다는. 자,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첫 단락 첫 문장에서 질문이 등장했다. 그리고 빛을 방출하는 생물이 빛을 방출하지 않는 생물보다 어떤 점에서 더 생존에 유리했을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독해를 했대요. 그래서 독해하는 그러한 방식 자체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와편무충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고 했었고, 요강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빛을 내는 와편모충을 먹는 것이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사실 그림은 너무 귀엽게 그려줬는데 사고의 과정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거든요. 빛이 있는 그와 같은 와편모충, 그리고 빛이 없는 와편모충, 그 중에서도 사고의 과정이 빛이 없는 와편모충에 대해서 더 사고를 깊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 필자의 경우에는 빛이 있는 와편모충,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빛이 있는 와편모충을 먹는 요강류는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빛이 있는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처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선택지와의 연결에 매끄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도 문제풀이하는 사고의 과정을 도출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잘 해주셨죠. 빛을 방출하는 원생 생물 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다. 물론 빛을 방출하지 않는 원생 생물이 있지만 두 범주 중에 하나의 범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독해하는 것이 실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빛을 내는 원생 생물의 무게중심을 두고 독해를 해주셨다는 내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 친구 역시 이 질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생존에 유리한지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셨대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거의 동일하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들의 포식자에게 잡아먹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광하는 와편모충을 잡아먹는 요강류에게는 이 발광 자체가 생존에 불리한 그런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필자가 원하는 방향, 즉 빛을 방출하고 발광하는 그런 와편 모충을 중심으로 해서 지문의 정보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실험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뽑아내 주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세 대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읽다 보면 여러 대상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대상의 관계는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잡으셨어야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숙제를 하면서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시차를 두고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보면서 이 글을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차분히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면서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을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거를 천천히도 독해를 못하면 빠르게는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 내가 이러한 독해가 약하면,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약하면 분명히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 구조가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끔 소화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지문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속 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하고 장악력을 높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